이번에도 역시나 프랑스에 가자마자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나섰는데 결국 이 역시 역풍이 되고 있죠. 낙하산 논란을 타고 외부에서 온 박민 한국 방송사장이 고작 취임 이틀 차에 그간의 KBS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2023년 11월 14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대규모 인사가 체감될 만큼 낯선 얼굴로 채워진 기자회견장 군데군데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지만 결국 이대로 언론이 장악되고 있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했습니다. 특히 박민 사장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무언가에 쫓기듯 인사발령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이 임명을 승인한 11월 12일 박 사장은 곧장 70여 명에 대한 심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BS 사내 공지가 게시된 시각 기준 밤 9시 3분께 본부장급, 밤 11시 47분께 국장과 일부 부장급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이후 11월 14일 기자회견까지 170여 명 규모의 보직자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KBS는 물론 방송계 출신이 아닌 일생을 문화일보 기자로 지낸 박민이 어떻게 이런 속도를 낸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부장을 중심으로 능력과 성과, 또 사내 안팎의 평가를 중심으로 잠정적인 분들을 정한 다음 그분들이 전면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본부 내 인사를 하도록 했다. 인사에 개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어떻게 4,500명에 달하는 KBS 직원 중 능력과 성과, 사내 안팎의 평가가 뛰어난 이들을 추려서 검증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들을 미개인 취급해도 정도껏 하라 이겁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국장 없는 부서의 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이 사라진 일이라는 거죠. 11월 13일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뉴스9을 비롯한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진행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이날 저녁 방송을 앞두고 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갑자기 편성에서 삭제되더니 돌연 폐지가 결정됐고요.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을 잃은 제작진은 그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었고 프리랜서 제작진은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KBS 뉴스를 총괄하는 통합뉴스룸, 더 라이브를 제작하는 시사교양 1국,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등 라디오 제작을 담당하는 라디오 제작국 등의 국장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심각한 건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정부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부서의 취재나 제작 책임, 나아가 인사권이 있는 자리를 비워둔 채 위에서 프로그램 존폐를 결정해 통보한 것이고 박민 취임 열흘차에 이뤄진 평기자 인사에선 여권이 불공정 기자로 규정했던 기자들이 시청자 센터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메인 뉴스인 뉴스9은 땡뉴스라는 모욕적 수식어를 얻게 됐는데요.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을 막론한 방송사들이 전국적 혼란을 부른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아 상당한 비중을 들여보도한 11월 17일 KBS는 어떻게 보도를 이어갔던가요? 뉴스9은 윤석열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소식을 톱으로 배치했습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21일 윤석열의 영국 국빈 방문 및 공식 환영식 참석 당시엔 특별한 가치 판단이나 분석 없이 대통령이 받는 의전을 중계하는데 5분여를 들였죠. 게다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사태가 벌어진 11월 22일엔 무려 12개 꼭지를 관련 소식에 할애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1년의 사태를 거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눈 일부 KBS 구성원들이 박민과 겹쳐 보인다며 공통적으로 꼽은 인물이 있죠. 공정, 이념 등 추상적 단어와 거친 언사로 편가르기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개의치 않는다는 지점에서 윤석열을 연상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박민의 행보는 전례에 비교해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민은 이미 프로그램 제작진 하차와 폐지 통보, 그 과정에서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 편성규약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언론노조 KBS 본부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윤석열이 영국과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민주당은 25일 연이은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와 윤석열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정부 행정전산망이 4번이나 먹통이 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대체 언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가 구멍가게보다 못하게 된 것인지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던 이상민은 사태 수습은 나 몰라라 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나 이상민이나 윤석열 정부는 하나같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해외로 나가고 앉아있는데 이게 당신들의 위기 대응 매뉴얼인가요? 재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인데
우리 국민은 왜 무정부의 혼란을 매번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상민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걸음인 걸 본인들만 모릅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를 또 합참의장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았었고 결국 청문회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물임이 드러나면서 청문회 진행 도중 야당이 집단 퇴장했을 정도였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없는 게 제대로 드러난 인물을 윤석열이 또 중요직에 앉혔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다들 하나같이 엉터리 안보의식을 가진 주제에 자꾸 목소리만 높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자국 국방도 이따위면서 윤석열은 뭘 자꾸 세계 평화에 힘쓰겠다고 앉아있는 건지 도대체가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희룡도 또다시 설치고 있거든요. 원희룡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설사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도전과 헌신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서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다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닌 인간이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원희룡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인 위원장과 30여 분 동안 오찬을 한 뒤 기자들에게 저는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철판도 이런 철판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과제를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과연 헌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데 헛소리 말고 당신이 당장 정치판을 떠나는 게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뭘 그리 먼 데에서 책임을 찾고 있는 건가요? 더 이상 국민들은 당신들과 같이 거짓말만 하는 인간들을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고 책임질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전혀 안 지려고 발버둥입니다. 국힘도 지금 어떤가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죠. 논평을 통해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거야폭주가 끝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 남용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놓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으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남용하고 제왕적 선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는 건 윤석열과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저희는 뻔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KBS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어 정권은 내줬지만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정권은 가져갔지만 마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당신들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반민주, 반민생, 반의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하기 전에 민생이나 돌보십시오. 국민이 대체 이런 걸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을 겁니까?